제가 이 머리를 안 자르고 있는 이유는 제가 살찐 데서 오는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거든요. 그래서 미용실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지금 푸시업을 한 3일 정도 쉬었거든요. 손바닥이 좀 아파서. 아직도 살짝의 미통이 있긴 한데 이 정도면 뭐 참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다시 푸시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달리기는 아직 무릎이 살짝 아프거든요. 근데 개인적인 경험상 달리기는 진짜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을 때 하면은 다시 좀 악화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달리기는 아예 안 아프다고 느껴질 때 하도록 할 것 같아요. 지금 3일이나 쉬었는데 솔직히 엄청 쉽게 해야 되지 않나요? 왜 이렇게 몸에서 지금 하기 싫다고 거부하고 있는 게 좀 힘들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. 아마 유튜브가 아니었다면 푸시업은 영원히 안 했을지도 몰라요. 제가 매일 시간을 재는 걸 까먹고 안 했는데 시간을 재서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바로 하겠습니다. 이 전혀 쉬워지지가 뭐 어려워진 데는 또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제가 이 푸시업 자세를 바꿔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푸시업 바로 하는 게 좀 더 힘들 수도 있고. 이걸 빼고 해볼까요? 왠지 이게 더 쉬울 것 같아. 이게 정답이었네요. 두 번째 시도에 이 정도의 개수를 할 수가 없어요. 첫 시도에 지금 6개인가 7개 했나요? 그럼 두 번째는 많아봤자 3개, 4개 하는 게 맞는데 지금도 한 7개 하지 않았나요? 이게 이거 잡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더 쉽네요.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. 그 원리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? 이게 좀 더 높이 있으니까 이 가동 범위가 더 많이 나와서 그런 걸까요? 갑자기 이걸로 하기 싫어지네요. 좀 이렇게 하면 손목에 무리가 될까봐 이걸 샀는데 이게 더 힘들다고 인지를 하니까 갑자기 이걸로 하기가 싫어져요 지금. 지금 30개를 거의 다 했습니다. 3개만 하면 끝이에요. 확실히 많이 늘긴 늘었다. 제가 지난번에 35개씩 하기로 했나요? 35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이 무릎 꿇고 하는 것도 너무 빨리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. 왜냐면 오늘 무릎 안 꿇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있었거든요. 하지만 이 무릎 꿇고 하는 게 쉬우니까 뭔가 조금 제가 손을 조금 빨리 놔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. 정자세로 하나도 못 들 때까지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도저히 못하겠다 싶은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지금 정자세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자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봐요. 지금 이렇게 거의 다 개수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자세로 2개는 할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이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할게요. 근데 제가 요즘에 한 10일 전 정도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 그때는 막 기압을 하면서 막 되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기압이 안 나온다는 뜻은 익숙해져서일까요? 아니면 그만큼 힘을 안 쓰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? 저도 좀 의문이네요. 분명히 방금 이 한계치에 다다라서 멈춘 건 맞거든요. 근데 왜 이 소리가 안 나올까요? 소리를 지르면서 하면은 좀 더 할 수 있을까요? 네, 35개는 무조건 넘게 했고 10분 41초가 걸렸네요. 마지막엔 좀 소리를 내면서 해봤는데 소리를 내면서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. 뭐 소리를 낸다고 없던 힘이 더 나는 건 아닙니다. 그럼 오늘의 푸시업도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. 오늘의 식사도 역시 삼겹살인데요.
이 보시는 분들은 조금 지겹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아직 물리지가 않네요. 사실 오늘 먹는 게 사둔 삼겹살의 마지막이긴 한데 어제 또 시켜서 내일 택배가 올 예정입니다. 오늘은 고기가 굽기 귀찮기 때문에 여기다 구울 거예요. 제 생각엔 여기가 오돌뼈가 없는 게 맛없는 부위 같아요. 제가 주워 듣기로는 오돌뼈가 있는 부위가 맛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얘는 눈을 씻고 쳐다봐도 오돌뼈가 없네요. 좀 뻑뻑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뚜껑을 덮고 한 10분 정도 익히다가 중간에 와서 뒤집어주면 될 것 같아요. 좀 오래 돌리긴 했는데요. 이 원래 종이 호일이 없으면 공기가 순환되면서 이 아래쪽도 익는데 이 아래가 막혀있기 때문에 뒤집어져서 또 돌려야 됩니다. 사실 저렇게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게 맛있거든요. 저렇게 먹으면 살짝 수육 먹는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선호하진 않습니다. 다 익은 것 같아서 잘라봤는데 약간 단면이 약간 수육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. 먹는 구도를 좀 바꿔봤는데 사실 이렇게 먹으면 좀 불편하긴 합니다. 왜냐면 이게 음식이 높이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집기도 힘들어요. 팔을 이렇게 들고 집어야 돼서.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유튜브 아닙니까? 가끔 뭐 이렇게 먹을 때도 있어야겠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추 싸 먹는 것도 맛있지만 이 배추 쌈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뭔가 포만감도 더 있고 달짝지근하니 되게 맛있어요. 그리고 배추 장점이 뭐냐면 일단 싸요. 상추보다 훨씬 싸고 되게 보존기간이 깁니다. 냉장고에 넣어두면은 이렇게 잘라 놓지만 않으면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. 제가 지금 먹고 있는 파는 마트에서 사온 겁니다. 저희 집이 파를 심었거든요. 농사를 짓기 때문에. 근데 그냥 마트에 장 보러 간 김에 파가 한 1,000 몇백 원? 싸게 팔더라고요. 밭에 있는 파는 좀 잘기도 하고 또 밭에 뽑기가 좀 귀찮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사왔거든요. 제 생각은 그랬어요. 아니 사실 집에 있는 파도 파는 거 아니에요. 마트에서 어차피 제가 사고 또 엄마는 갖다 팔고 하면 이 경제적 순환 구조로 인해서 어차피 또이또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? 사실 제가 엄마한테 돈을 준다고 보면 맞는 거죠. 그 논리로 봤을 땐. 그래서 파를 집에 사왔는데 할머니가 엄청 잔소리를 하더라고요. 집에 널려있는 게 파인데 파를 왜 사오냐. 한 며칠 있다가 엄마랑 할머니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근데 오늘은 파가 하나도 안 팔렸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걸 듣고는 좀 마음이 좀 뜨끔하긴 했습니다. 다음부터는 집에 있는 건 집에서 먹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사실 뭐 제가 생각해도 집에 파가 있는데 파를 사다 먹는 거는 좀 그렇긴 해요. 이게 고기 차이인지 조리 방법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좀 돼지 육향이 너무 강하고 뭐 좋은 말로 하면 육향인데 나쁜 말로 하면 잡내가 조금 납니다. 그리고 좀 뻑뻑해요. 흡사 약간 닭가슴살을 먹는 느낌? 제가 이 삼겹살을 일주일치를 더 샀는데 어제까지 맛있게 먹었거든요.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맛없게 먹으면 이게 내일에 좀 박혀서 갑자기 확 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뭐 그건 내일 돼봐야 아는 거겠지만 내일은 안 먹을 수도 있어요. 내일 왔는데 좀 뭐 고기가 해동이 덜 돼 있다거나 이것만 먹고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남은 고기는 보니까 엄마가 먹었더라고요. 엄마가 가끔 뭐 밥 차려 먹기 귀찮을 때 제가 남겨둔 음식을 먹긴 합니다. 좀 불효자 같은 말이지만 이것도 남겨두면 엄마가 먹어줬으면 좋겠네요. 맛이가 없거든요. 오늘의 식사도 여기서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머리를 안 자르고 있는 이유는 제가 살찐 데서 오는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거든요. 그래서 미용실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원래 되게 짧게 자르고 한 3-4달 정도 기르다가 좀 지저분해지면 가서 다시 짧게 자르고 해서 1년에 한 3번, 4번 정도 미용실을 방문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한 반년 전쯤에 미용실에 갔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길러서 간 거예요. 그래서 미용실에 갔더니 갑자기 파마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.
근데 제가 원래 살찌고 나서는 이 꾸미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짧게 자르고 다녔거든요. 근데 원래 파마 같은 거는 이제 약간 이것도 피해망상인데 미용실 가서 그런 말을 못 합니다. 왠지 제가 그런 말 하면 미용사분이 이 돼지 새끼 살이나 빼지 무슨 파마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. 물론 당연히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죠. 근데 혼자만 저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? 라고 혼자 이 과대망상을 해서 스스로 약간 위축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. 근데 그날은 어떻게 할 수가 있었냐. 거기는 그래도 1년에 몇 번이지만 몇 년 동안 꾸준히 계속 다니던 곳이라서 꽤 많이 봤다고 어느 정도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그런지 그런 말이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딱 파마를 했습니다. 이거 뭐 파마한 게 막 엄청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파마했는데 또 금방 머리를 자를 순 없잖아요. 그렇게 몇 달 기르던 중에 제가 이제 올해는 이 제대로 다이어트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. 근데 또 이 정도 기르니까 머리를 좀 자르기가 아쉽더라고요. 남자의 로망이 뭡니까? 장발 아닙니까? 저는 남자라면은 한 번쯤은 장발을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게 잘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한 번은 해보고 안 어울리면 다시 자르면 되니까 그냥 거기까지 기르는 과정이 힘든 거지 기르고 자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. 그래서 장발 욕심이 조금 나더라고요. 그래서 다이어트와 동시에 뭐 머리를 자르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뭐 계속 기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제 머리 상태가 제가 그냥 평생 살면서 제일 긴 상태예요. 지금 이렇게 길러본 적 자체도 처음입니다. 저도 영상을 찍거나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. 도저히 이제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지저분해졌는데 미용실 가기가 별로 달갑지가 않아서 지금 안 가고 있는 중이에요. 제가 미용실 가서 제가 지금 머리를 계속 기르는 중인데 살짝만 다듬어 주실 수 있나요? 아니면 어떻게 스타일링 해주실 수 없나요? 라고 말하는 모습이 이 머리로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그려봐도 별로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. 그 상황 자체가. 또 그 미용사분이 살이나 빼지 또 무슨 머리를 기르겠다고 그러고 있어? 이렇게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. 아까도 말했다시피 물론 그 미용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. 보통의 대다수 사람이 이 살찐 사람 보고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. 저도 뭐 밖에서 막 그렇게 제 살찐 모습을 신경 쓰고 다니진 않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대면하는 상황이거나 뭐 어떤 사람들 간의 대화나 관계를 썩는 데 있어서는 약간 위축이 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. 스스로 자신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잘 꾸미지도 않고 옷도 맨날 그냥 검은색만 입고 다니고 보통 남자들은 되게 그렇지만 뚱뚱하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거예요. 그렇다고 제가 뭐 미용실 막 공포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랑 얘기를 못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미용실 가서 그냥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숙제를 미루고 뭐 어린이들이 치과를 가기 싫어하는 것 마냥 그냥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. 이 상황 자체를.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. 할 수는 있는데 달갑지가 않으니까 계속 미루다 보니까 지금 머리를 이렇게 막 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튼 네, 이제 미룰 만큼 미뤘고 내일 예약해놨는데 그리고 조만간 가족 행사도 있고 이 머리꼴로는 뭐 가족 행사 가긴 좀 그렇잖아요. 여기서 의문 가질 수도 있는 게 아니 미용실 가기 싫어도 그럼 원래 다니던 데 가서 거기서 파마도 했는데 가서 얘기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거기는 그냥 짧게 자를 때 싼 맛에 다니던 동네 미용실이라서 사실 긴 머리를 맡기기에는 뭐 그분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뭐 조금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. 다른 미용실을 뚫어야 되는데 또 새로 미용사분과 얘기해야 되니까 더 가기 싫어지는 것도 사실 있었어요. 내일 미용실 예약을 해놨는데 좀 떨리면서도 그래도 기대도 되네요. 뭐 자른다고 엄청 나아질 것 같진 않지만 또 남자는 머리빨 아니겠습니까? 하여튼 내일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내일 머리를 자르고 뵙죠.